안녕하세요. 문화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업로드한 소송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변신은 1912년에 집필해서 191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중단편에 해당하는 소설입니다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고 있죠.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동화적 설정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간 실존의 불안과 현실의 부조리로 해석합니다. 자욱한 회색의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가는 듯한 카프카 작품 특유의 느낌은 변함없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따라가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입문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작품이죠. 저희도 함께 카프카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벌레로 변신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그레테란 이름의 여동생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자신이 거대한 갑각 곤충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회사의 출장 판매원인 그는 자신이 곤충으로 변신한 상황이면서도 그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는 출장을 걱정하죠.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며 자신의 소득으로 부모를 비롯 여동생 그레테까지 네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죠. 항상 일찍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는 그였기에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가족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방문을 두드리고 그레고르를 불러내려 하는데 벌레로 변해 있는 그는 나갈 수 없는 처지이면서도 나가려고 애쓰죠. 그때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회사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오고 그레고르의 방 밖에서 빨리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합니다. 그는 그레고르가 문을 열지 않자 직장을 걸고 위협을 하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레고르는 속사포처럼 변명을 내뱉죠. 그러나 그의 말은 방 밖의 사람들에게 짐승소리처럼 들렸고 놀란 가족들은 의사와 열쇠 수리공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레고르는 힘겹게 문을 따고 나오는데 벌레로 변한 그를 본 지배인과 가족들은 기절초풍하고 지배인은 혼비백산 도망쳐버리죠. 한편 어머니는 기절하고 아버지는 지팡이로 그를 위협해 방으로 들여보낸 후 문을 닫아버립니다. 잠들었다가 그날 저녁 깨어난 그레고르는 오전에 그 소동으로 부상을 입은 것과 평소와 달리 집안이 무척 조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대한 몸을 숨긴 채 배려하며 지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날 새벽 여동생 그레테가 이런저런 음식들을 방에 가져다 주는데 그레고르는 정상적인 음식이 아닌 상해간 음식을 먹죠. 그날 이후 그레테는 오빠에게 하루 2번씩 꾸준히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의 방을 청소해 주기도 하며 그를 돌봅니다. 한편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그레고르가 이징용이 되고 말자 남은 세 식구는 생계를 위해 각자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어머니와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방에서 편하게 움직이게 하자며 방의 가구들을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가구를 내놓으면 그레고르가 가족들이 자신이 회복할 것이란 희망을 버린 것처럼 느낄까 싶어 꺼려하지만 그레테의 고집으로 이를 실행하죠. 그런데 그레고르는 벽에 걸린 액자만은 내놓기가 싫어 이를 붙잡고 있었고 이를 본 어머니와 그레테는 깜짝 놀랍니다. 그레고르는 방 밖으로 나왔다가 마침 귀가한 아버지에게 걸리고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며 그를 쫓아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죠. 이 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그레고르는 한 달 넘게 고생을 하고 가족들은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직장 생활로 피곤하고 집에 오면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가족들은 사소한 일로 갈등을 시작하죠. 가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레고르가 있는 옆방을 3명의 남자들에게 하숙을 주는데 어느 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그레테가 하숙생들의 청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음악에 끌린 그레고르가 방 밖으로 나오고 그를 처음으로 목격한 세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죠. 이 사건으로 가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그레테는 더 이상 그레고르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언합니다. 그레고르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이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놀란 그들은 그레고르가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닫아버리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변함이 없던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다음날 그가 죽었음을 알게 된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오랜만에 세 식구 모두 소풍을 가면서 새로운 희망에 부풀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겁니다. 이 길지 않은 소설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그레고르의 변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레고르가 갑각류 곤충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감추고 싶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작품 속 그레고르에 대해 묘사된 바를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그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직장에서도 성실했던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벌레로 변한 것을 깨닫고 나서도 제일 먼저 일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가족들이나 지배인으로서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사람이 벌레로 변했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 하필이면 흉측한 벌레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벌레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에는 점잖고 큰 흠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차마 남에게 내보일 수 없는 남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착한 아들이자 오빠, 성실한 직원이라는 겉모습 속에 숨겨진 내면의 모습이 드러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레로 변신한 것은 그레고르에게만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그레고르는 일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지배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는 지배인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려고 했다. 물론 지배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내면의 모습,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모습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작품의 그레고르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으며 숨기고 싶은 내면의 자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남의 눈에 혐오스러운 벌레처럼 보일 만한 자신 속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된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이유를 모르는 채 어느 날 갑자기 혐오스럽게 생긴 고충으로 번해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많은 동화의 경우에 등장인물이 괴물 같은 것으로 변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으로 되돌아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죠. 그레고르가 끝까지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 가족들 사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고르의 변신 이전에 그리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레고르가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포함한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가 끔찍한 곤충으로 변하게 되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것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가족들은 어떻게든 그레고르를 돌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얼마 후 저기를 드러낸 아버지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가장 가까이서 돌봤던 동생 그레테마저 지치기 시작하죠. 가족들이 하나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에서도 끔찍한 모습의 그레고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그래도 참고 참던 가족들은 3명의 하숙인들이 그를 발견한 순간 내재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그레고르와 더는 공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죠. 반면 그레고르는 변신 이후에도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 하숙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키고 가족들이 자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그 시점에도 그는 변함없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가족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감동과 사랑의 감정이 사로잡혔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아마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그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레고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은 것 아닐까 하는 건데요.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를 부양하는 것을 포기했고, 그레고르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쪽이 상대를 위해 더 희생하고 더 져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외향적인 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레고르는 비록 벌레의 모습을 하게 되었지만 내면의 인간다운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고 생계에 대한 책임감도 남아있었으며 심지어 그레테가 연주하는 음악에 감흥하기도 하죠. 벌레로 변신한 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음악에 감흥하는 감성을 가진 그레고르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에 이토록 감동받는데도 그가 짐승이란 말인가? 카프카의 이 말은 과연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간이라고 규정할 때는 인간으로서의 외모와 내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레고르가 외모가 완전히 변한 채 내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에 외모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모로 인해 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새 하수기인에게 들켜버린 그레고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가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만 겁니다. 작품에서 묘사한 상황은 비록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외모로 인해 갖는 편견을 자주 경험하죠. 그 외모란 것은 생김새뿐 아니라 인종일 수도, 성별일 수도, 출신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향적 특성으로 쉽게 규정지어 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향적 특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행동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 외향적 특성에 끼워 맞추기까지 하죠. 예를 들면 특정 성별이라 그렇다, 어느 지역 출신이라 그렇다 하는 식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레고르의 내면을 알면서도 가족들이 그에게 보여준 적대감은 인간의 외향적 조건이 끝내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기까지 변신줍줍이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이 길지 않은 소설이 지금까지 널리 읽히는 것을 보면 이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카프카의 수많은 난해한 작품들에 비하면 쉬운 편에 속하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